한자로는 저 두 가지 다 있고, 근데 어느 쪽 한자가 맞을까? 저도 고민해봤어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전자, 후자요? 전자? 전자. 아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말은 후자인 것 같은데요? 사람의 성질이나 때문에. 그럼 전자는 틀렸을까요? 안 틀린 건 아닌데 오케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성품은 저 뒤. 맞습니다. 뒤로 씁니다. 그럼 앞에 성품은요, 좀 타고난 거라는 이야기고, 네. 뒤에 성품은 천자. 지금 나란 사람이 이런 성격이다. 그렇죠? 뭐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 고민이 이 선택에 저는 배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 책에 성은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타고난 거죠. 네. 타고난 거. 네. 그럼 타고난 것은 고정적일까요? 아니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환경에서 바뀐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식물이나 동물의 성은 어떻습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기본적으로? 안 바뀌죠. 그죠? 인간은 왜 바뀌는 거죠? 생각하기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성은 처음부터 환경 교육 때문에 안 주어진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주어진 성이라고 뭘까요? 본성. 늑대 인간들 본능, 보면 본성. 늑대 인간들 버려져서 늑대에서 키워진 아이들은 솔직히 이성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인간 집단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 게 이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네. 책에서 쓰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성품은요, 일단은 타고난 본성, 좀 이런 뉘앙스고요. 뒤에 성품은 지금 여러분의 성품, 제 성품, 성품이 좋다, 안 좋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이야기냐. 자, 이제 밑에 한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있으니까 편하게 읽으시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 교. 이게 소학, 첫 페이지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소학. 근데 소학에서 첫 문장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중용에서 가지고 옵니다. 중용에서도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설을 논어하면 도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맹자는 정치론, 대학은 학문론, 중용은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철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요.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쭉 해보아하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늘이 명령을 내린 것을 일컬어서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 그럼 그 도를 몸에 익히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또는 배움이라고 한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양 철학의 고전이 중용에서 첫 페이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 태어날 때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성은 본성, 맹자, 송선설, 그렇죠? 순자, 성악설 이렇게 했는데 타고날 때부터 본성이 있다. 식물, 동물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럼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타고난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다.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바탕은 뭐다? 이성이다. 그렇죠? 그럼 사람은 본성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성수 가지고 못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성은 잠재태고 본성은 현실태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전혀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성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본성은 선하냐 악하냐 그거 확인할 방법? 그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가 해석을 한 중용을 보다 볼 것 같으면 그 나쁜 것은 우리 육체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 정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일단 육체를 걷어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걷어내 볼까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냐? 근데 육체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다니. 그러니까 주의 스스로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여기에 다 그 뒤에 주석이 돼 있으니까 더 이제 깊이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 주석 찾아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본성과 이성이 성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뒤에 나오던가? 조선 21대 왕이 이영조가 뭐라고 했냐면은 고대 동양에서는 8살이 되면은 소학에 입학시키고 15살이 되면은 대학에 입학시킨다. 대학이란 책 그 서문에서요. 그렇게 이영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학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정확히 이성 개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극히 소양적인 용어여가지고 동양에서는 본성,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 서양은 이성, 생각하는 놈이냐 생각 안 하는 놈이냐, 이 관점 자체가 달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이란 말을 별로 볼 일이 없죠. 성리학은 보지만 그렇죠. 이성이란 말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란 말을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성을 갈고 닦아서 그 이성으로 한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다음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 능력이 안 된 자들이 그렇죠?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자리에 오를 것 같으면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본성은 처음에 주어진 걸로 뭐 악인지 선인지 이것은 확인할 방법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일단 맹지와 말처럼 선한 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적고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이 책에서요.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여기든지 그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 부분은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바로 이 이제 본성 부분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본성, 습관,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성과 이성이란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물론 영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양적 사유하고 얼마나 진짜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건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야 돼요. 번역 자체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후기 조선왕조 르네상스를 연 왕 이영조가 8살이 되면 소학에 들어가고 15세가 넘으면 대학에 들어간다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성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학에서 가르치는 게 인, 의, 의, 지. 인의, 의, 지 네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 유교사상. 좋습니다. 사단? 사단이 뭐죠? 동양에서? 사단. 사단 7정 사단 7정예. 네. 거기까지만 알아요. 네. 그 정도 아셨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배웠어요. 사단이 뭔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인의예지 어느 쪽인가요? 끝단자. 실, 서자. 실. 단서. 그러니까 끝단자, 실서자예요. 단서. 이게 단서란 말이에요. 단서. 단서란 건 뭡니까? 그 자체는 아니고 실마리를 잡다. 단서를 잡다. 꼭 그 말이에요. 맹자가. 어떤 단서를 잡았냐?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우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깜짝 하면서 옆에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이, 요즘 같은 거 다 카톡 막 찍어가지고 SNS 보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나 이거 했다고. 근데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자 했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냥 우 하면서 그냥 잡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인간이면 가져야 되는 인지상정. 그렇죠. 네. 인지상정이죠. 네. 인지상정.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건대 사람들의 속에는 뭔가 있다. 그 있는 속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이라는 이야기죠. 인. 아시겠죠? 인. 단서가 뭡니까? 그래서 인입니까? 측은지심입니까?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측은지심이 인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인이다. 수호지심은 뭐라고요? 수호지심이 단서예요. 아시겠죠? 네. 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하는 사람들이 인, 의, 의, 지, 사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단할 때 단자가 단서 의미의 단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호지심,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미워하는 거, 이것은 뭐다? 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성현과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짐승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당당해요. 그는 이미 뭐다? 짐승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같이 할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의 요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움마저도 그냥 없어진다면은 그는 이미 짐승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잘 안 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래도 막 쪽팔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긴 있지만은,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이 정도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짐승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니까 저는 그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갈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존지즉 진어 성현. 부끄러운 마음을 간수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나는 성현 쪽으로 가까워져 가고, 실지즉 입어 금수. 그것을 내가 손에서 놔버리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쩔 거야. 이 정도 됐다면은 이미 짐승이 아니죠. 다음에 A 발음에서 A는요, 박학엄은 약지이래. 아마 들어보신 분들, 열어보신 분들은 다 아주 친근한 말이죠. 박학엄은 널리 학문에서, 어디에서 공부를 하되, 공부를 하고, 약지이래. 그것을, 이는 써있자죠. 무엇으로써 수단, 애로서 요약해야 된다.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이 배움이 없더라도 애를 다하면은 나는 그가 배운 자라 하리라. 이놈은 배운 데가 없어. 언제 씁니까? 배운 것이 없어. 싸가지 없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싸가지 없을 때.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많은 척하고 지식을 방대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A가 없고, 그렇죠? 네. 그 지식이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쓸모가 없죠. 아까 이 책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 훌륭하신 저자가요? 빈약한 인생에 넘치는 재능을 담아 제안이고. 여러분 이거 실감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절감을 하고 사시는 거죠. 빈약한 인생에 넘치는 재능은요, 사회적 지향입니다. 사회적 지향. 진짜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능력도 안 뛰어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나중에 정치 분야에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든, 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든, 문화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든, 어느 쪽이든 올라간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사회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뛰어나다.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또 손자가 뛰어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인성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그 이야기한 게 아이들한테도 동화책 읽어줄 때 그냥 막 읽어주면 신용하면서 그냥 그래 얼른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또 쉬고 읽어주는 것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성의껏 읽어줘라. 성의껏. 왜 아이가 금방 자라니까요. 진짜 빨리 자라잖아요. 아이들요. 뭘 해준다면은 성의껏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막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다 우리 아이가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재앙은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옵니까? 부모도 대상입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돈 잘 벌고 똑똑하면 좋겠다. 나중에 부모한테까지 그 재앙은 닥칩니다. 부모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왜? 나중에 어른 되고 또 내가 이 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다 타인인데요. 부모는 별겁니까? 그래서 박학엄은 약지이래. 이것은 널리 공부할 때 그것이 애로 다 모아져서 소화돼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인간이냐. 그런 배움은 한 자에 쓸모없다. 그렇죠? 저는 논어요. 44서 처음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요.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실망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가진 회의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무엇인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진짜 사회가 뭐 험하다 험난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자꾸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결국 책선 쪽으로 간 거예요. 그 문제의식 때문에. 그래서 안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잘하고 있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을 공경하구나.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느 그 고깃집 이름이 구이경지더라고요. 고기를 굽는데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논어를 일본 사람들을 이 친구 끝내주게 갖다 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경지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안평중은 사람들하고 여인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을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구이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공경한다. 부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다. 친구간에 아주 사이가 좋다. 양쪽 다 인격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양쪽 다 인격이 괜찮지 않으면 오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이경지 저는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지인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공자가 덧붙이기를 정직한 사람을 올려쓰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정직해지게 된다. 탁 와닿기도 하지만 뭔 소리인지 헷갈리기도 해요. 내가 거지 같은 애를 장관에 앉혔어요. 그러면은 거지 같은 애는 괜찮아질까요? 더 거지 같아질까요? 더 거지 같아지게 되죠. 그럼 괜찮은 사람들은 될까 하다가 장관이 안 됐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지같이 될까요? 좋아질까요? 거지같이 되기가 쉬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후민의 실력도 되고 자격이 되는데 발탁당할 일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네. 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술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진급을 해.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 나오든지 같이 술을 사든지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죠. 반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주 올바른 친구를 제가 장관에 앉혔어요. 그럼 거지 같은 애들이 계속 거지같이 그렇게 막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죠. 걔도 정직해질까요? 안 정직해질까요? 정직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올려주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정직해지게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말 진짜 무서운 말이죠. 내가 리더라고 할 때 정직한 사람을 올려주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면요. 거지 같은 사람도 향상된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 사건으로 그게 일파만파로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부모 인성공부에서 뭐라고 썼느냐, 분별력 지인은 사람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몰아갈 수도, 아시겠습니까? 네.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사람들의 분별력 지의 기준이 오로지 내 이익에 있으면 지옥일 것이고,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투표하는데 오로지 내 이익이다. 그러면 지옥이 될 겁니다. 옳음인 의이면은 천국일 것이다. 물론 지옥은 남들에게만 지옥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지옥이다. 천국 역시 모두 천국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투표에서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올 것인가로 투표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건희 씨 재산을 다 압수를 해가지고 전 국민 나눠갖자. 그런 속성의 법률을 내놓거나 그런 것을 하나 던져준다면은 그걸 먹겠다고 다 달라들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중정치가 된다. 우중정치가.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언제든지 우중정치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우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책은 제가 이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허경영이 1억을 준다 했는데 허경영이 안 모르니까.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윤리적인 측면은요, 제 2권에서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서해안에
유조선이 기름을 그 했을 때 200만 명이니까 연유는 200만 명에 가서 2년 만에 닦아가지고 다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왜? 국민은 인류, 경제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동의를 못하겠다. 인류가 삼류를 뽑을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럼 뭐냐면 도대체 그건 뭐냐? 뭐냐? 윤리적으로는 인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마음 생각하는 그 배려도 어느 정도 있어요. 분명 다른 데보다 또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가 네. 삼류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류가 아니 삼류니까 삼류를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투표를 하는 행위는요. 이성 여부에 의해서 네.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성은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군중심리 때문에? 아니죠. 아까 이성이 약하니까 군중심리의 결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회 과목을 12년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체제는 정치 체제로 비교를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정치하고 경제를 비교해가지고 막 뒤죽박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정치와 경제를 비교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식도 부족하고 네. 그 논리력은 네. 더 부족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놀아난다는 이야기죠. 언론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저 SNS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그 기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길게 좀 써놨는데 기자들이 좀 읽고 이렇게 반성을 하면 좋겠는데 알 수 없고 아니면은 근데 그런 거에 놀아나는 건 뭡니까? 이성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성적